165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66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아이고 깨끗해라. 자, 등비수열 일반항 171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72, 173쪽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었을까요? 7번. 7번. 자,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분모에는 네 번째 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 그 다음에 10번째 항 분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비 구하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녀석을 가지고 첫째 항과 공비라고 하는 녀석으로 각각의 항을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A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 맞아요? 다음 AR의 세제곱 AR의 5제곱 AR의 9제곱. 자, 이 녀석한테 뭐를 곱하면 얘가 돼요? R 세제곱 R 세제곱 R 세제곱. 그럼 주어진 녀석은 R 세제곱분의 1로 약분되어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인정하나요? 네. 이 녀석이 얼마래? 125래. 그럼 R은 5분의 1 요렇게. 맞아? 또 이상한 거? 자꾸 나타내보는 연습은 좀 할 거야. 일반항. 알았지? 다음 174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21, 23. 자, 9번째 시행 후 남은 막대들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21번에서는 처음에 몇 센티미터? 6cm만큼 있었어. 그치? 한 번 시행을 하면 원래 있던 막대기 길이의 얼만큼을 없애버리는 거야? 3분의 1만큼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남겠어? 3분의 2만큼 남겠죠. 6 곱하기 3분의 1만큼 남겠지. 그치? 오. 6 곱하기 3분의 2만큼 남겠지. 그치? 한 번 시행하고 나면. 맞아? 그럼 원래 있던 것에서 또 중간에 3분의 1씩 없애버렸지.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주어진 녀석은 얼만큼이 남겠어? 6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만큼 남겠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얼마가 곱해진다? 3분의 2씩 곱해진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을 6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도 될까? 네. 몇 번 시행했대? 9번. 9번 시행 후 남은 막대기들의 길이. 그럼 9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6 곱하기 3분의 2의 9제곱이잖아. 근데 주어진 녀석 거듭제곱으로 나타나 있잖아. 6은 3 곱하기 2죠. 그럼 3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개? 8개. 2라고 하는 녀석은 몇 개? 10개.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겠다. 이해돼? 항상 수열만 든다 생각할 거야. 맞아? 자, 23번에서는 얼만큼씩 없애고 있어? 9분의 1만큼. 처음 시행에 의해서 9분의 1만큼을 없애버린 거야. 그 다음 남아있는 정사각형에서 또 각각의 정사각형에서 9분의 1만큼을 없애버린 거지. 그러면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에 주어져 있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럼 한 번 시행을 하고 나면 이 녀석은 9분의 8 S만큼 남겠네. 두 번 시행을 하면 이 녀석은
S의 9분의 8의 제곱만큼이 남아있겠네. 그럼 남아있는 녀석들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매번 그 전항의 3분의 2만큼, 9분의 8만큼만 남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등비수열이지 뭐. 맞아요? 그래서 10번째 시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9였나? 3이구나. 9 곱하기 9분의 8을 몇 번 곱해주면 돼요? 10번.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9가 9번, 8이 10번. 주어진 녀석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3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3의 18번, 2의 30번. 이해돼? 어려울 거 없어요. 항상 수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전항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지는 관계가 나타난다 싶으면 우리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수열을 찾아줄 거야. 이해돼?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좀 외워지나요? 좋아. 그럼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예금이라고 하는 녀석을 들을 거예요. 은행에다가 저축해 본 적 있니? 없지? 자, 올해 1월 1일에 은행에다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 그럼 내년 1월 1일에 은행에서 돈을 돌려주겠대. 그럼 얼마 받아야 돼? 이자에 떠났어요. 그치. 100만 원 돌려줬어, 은행이. 그럼 가서 뭐 해야 돼? 따져요. 누워야지. 야, 이 새끼들아. 1년을 맡겨놨는데 왜 이거 줘? 맞아? 그래서 요즘 은행 이자라고 하는 게 뭐 1년에 2%, 3%? 그 정도가 됐네. 그래서 우리는 금융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돈을 거래하는 거야. 자, 니네가 친구한테 올해 1월 1일 날 돈 100만 원을 빌렸어.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1일 날 돈 100만 원을 갚았어. 그럼 돼, 안 돼? 왜? 친구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너 친구가 너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서는 내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0만 원을 돌려주면 똑같을 것 같아? 아니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리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줌으로써 자기가 써야 될 100만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나도 내 돈 100만 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줌으로써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쓰고 싶은 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우리는 뭘로? 이자라고 하는 녀석으로 상대방한테 돈을 빌렸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나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주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거야. 대신 내가 너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줬으니 내년에 200만 원을 갚아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화머니 광고인가? 걔네들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콩하고 팥이잖아. 콩팥. 사채업자들. 산화머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일본 사채업자들이야. 이자율이 되게 비싸. 일본 금융애들. 사채업자들은 뭐냐면 돈이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이자율이 4%, 5% 돈을 빌렸을 때 1년에 4%, 5%의 이자를 주는데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겨. 당신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본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2금융권으로 내려가거나 2금융권도 안 되면 3금융권으로 내려가거나 3금융권도 안 되면 제도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채업자들한테 가.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자율이 60% 70%까지 갔어. 근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30에서 40% 정도까지인가?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잘못 빌리면 갚아야 할 돈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일들이 생겨. 너네들이 50% 이자율만 해가지고서는 한 3년만 못 갚잖아? 그럼 원금의 2배가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80% 90%도 많았대.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돈 좀 갚으셔야 되겠는데?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지. 콩팥. 하여튼 그런 무서운 얘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벌어지는 일들이야.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렸을 때 그 사람한테 그 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는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는 시간을 사는 거거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면 남한테 돈 안 빌리고 좋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려. 그 얘기는 내 가족들이 그래도 조금 따뜻하게 집안에서 지낼 수 있게 좀 더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지. 말 그대로 10년, 20년 내가 돈 다 모을 때까지 집 안 살 거야 하면서는 단독에서 살거나 혹은 어디 이상한 데서 사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한 보상이야. 근데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인정할 만한 비율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가장 대표적으로는 은행 이자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 은행에서 주는 이자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맡기면 2에서 3%, 돈을 빌리면 4에서 5%. 이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았을 때. 제2금융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 그건 뭐냐? 1금융권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도권에서 제일 높은 은행권이야. 여기서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위험성이 없다는 거야. 직장 잘 가지고 있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세금 잘 내고. 그런데 이금융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뭔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돼. 그러면 그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 돈을 빌려줄 때, 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1에서 2% 정도 높게 더 받아.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2금융권으로 내려가고 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3금융권으로 내려가고 3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 되면 그거는 생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말 그대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돌아다녀. 나중에 돈 받아야 되잖아. 돈 받으면 찾아가야 되잖아. 찾아가야 되는데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홍길동도 아니고 뭐 주소지도 예매하고 막 그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그리고 4금융권 이하는 사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기 마음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면 약정을 해. 1년 동안 R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약정을 해. 그런데 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어. 단리법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복리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 현재 그 적금이나
예금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단리법하고 복리법이라고 하는 녀석을 섞어가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걸 설계해 놨어. 그래서 단리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돈을 A1이라고 하는 녀석을 은행에 맡길 거야. 그럼 1년마다 R만큼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지. 그럼 1년이 지나면 원금에다가 원금의 일정 비율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야지. 2년이 지나면 원금에다가 첫 번째 지급했던 이자를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이 단리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지급된 금액 이자라고 하는 녀석이 변함없이 꾸준히 지급되는 걸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단리법에 의해서 내가 예금한 돈의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N년 동안 A라는 금액을 은행에 맡겼을 때 1년에 RA라는 금액을 몇 번 받아야 돼? N번 받아야 돼. 그래서 1 더하기 RN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하는 걸 단리법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복리법은 이자. 내가 이자를 지급하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금액을 원금으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단리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처음 납입한 금액을 이자 지급의 기준으로 잡는 걸 단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복리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A라는 금액을 집어넣고 1년이 지났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은 단리법하고 똑같아. 그런데 1년이 더 지나면 내 통장에는 A 더하기 R A만큼의 돈이 들어가 있지. 거기에다가 이 녀석을 원금으로 보고 R에 A 더하기 R A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걸 복리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복리는 이자의 이자까지 지급하는 계산 방식이라고 생각할 거야. 자, 주어진 녀석을 정리하면 A에 1 더하기 R 더하기 AR에 1 더하기 R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주어진 식은 A에 1 더하기 R로 묶어내면 1 더하기 R이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A에 1 더하기 R의 제곱으로 계산되는 게 복리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2년 차의 원리합계야. R에다가 N배를 하는 것과 1 더하기 R을 N제곱하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리합계는 첫 번째 A가 되면 1 더하기 R의 N제곱으로 계산을 한다. 그럼 누가 훨씬 더 유리하겠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가 훨씬 더 유리하지. 복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내가 받는 이자가 많다는 얘기지. 은행의 입장에선 지급하는 이자가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섞어서 설계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밝히는 곳이 은행이고 단 1원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 이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오는 게 2% 3%라는 거야. 근데 누가 와서 야, 나한테 1억만 투자해. 내가 1년에 20%씩 수익 나눠줄게. 그러면 생각해봐봐. 1억을 대출 받으면 지가 4, 5%만 이자 내면 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서는 20% 수익을 내준다고?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사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돈이 있어. 와가지고서는 야, 한 3억만 투자해.
내가 너 30%씩 1년에 30%씩 내가 이자 챙겨줄게. 은행에서 3억을 빌리면 1년의 이자가 4%에서부터 5%야. 오케이? 근데 걔가 나한테 3억에 30%면 거의 1년에 1억씩을 준다는데? 말이 돼?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무릎 꿇고 와가지고서 비로소 나 죽을 것 같아.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와. 돈 좀 빌려줘. 미안해. 내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 하고서는 죽으면 말 건데. 와가지고서는 내가 너 생각해서 투자할 기회를 주는 건데 나한테 한 5억만 투자해. 그럼 내가 1년에 30%씩 이자 줄게. 미친 거지. 내가 5억을 대출 받고서는 30% 이자를 줄 정도면 내가 그 돈을 몇 배를 불린다는 거야. 상대방한테. 얘한테 5억에 30%의 이자를 주면서 나는 막 내 돈 까가지고서는 줄 거야? 아니지. 5억에 30%의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는 적어도 5억에 50% 이상의 이익은 매년 내가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지. 5억에 50%의 이윤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지.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친구한테 무릎 꿇겠지. 나 기가 막힌 거 잡았어. 한번 살려줘. 내가 잘 해줄게. 와서 뻗댕기고 앉아가지고서는 기회를 드릴게. 이런 게 함부로 안 와. 하겠어? 아니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자에 몇 백의 이윤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녀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라 이것저것 도박에 많이 빠지시거나 혹은 투자에 빠지실 수 있는데 항상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4%에서 5%입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그 돈을 빌려서 급한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가지고 제일 잘 가지고 노는 애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4%, 5%의 이자를 가져가. 그럼 나는 그 돈을 빌려서 4%, 5%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잘 굴리는 애들이 나한테서 1억을 빌리면 4%에서 5% 이자를 가져가. 그럼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한 방을 생각을 할 때 걔네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뭐 요즘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고등학생 2학년 애들도 막 고2 애들도 막 주식 산다 뭐 한다 하면서 말들 많던데. 그런 장이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코인을 사면 불확실성에다 거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다 쭉박 차요. 오케이?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 2배, 3배의 돈을 줄 테니 나 좀 살려줘. 라고 하는 경우는 생각해 볼 만한 건데 기회를 드릴게. 다시는 안 와. 기회를 드릴게. 다시는 안 와. 그리고 3금융권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자율이 최소 10%에서 27%까지. 법적인 게 내가 지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거의 한 30% 정도까지가 법정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일 거야. 30% 이자만 돼도 절대 못 갚아요. 진짜 못 갚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쉽게 남의 돈 쓰는 거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은행 이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급받는 방법을 단리법과 복리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복리로 계산을 할 겁니다. 왜? 달리 넣으시는 거. 아니,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니까. 그치?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등차수열이니까. 우리는 복리법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예금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적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볼게. 예금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은행하고 약속을 맺는 거야. 내가 돈을 1년 동안 은행에다 예치를 하겠습니다. 이자 얼마 줄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 크면 그럼 저희가 원래는 뭐 2, 3% 드리는데 한 3.5% 드리겠습니다. 왜? 약속을 하면 그 기간 동안 그 돈은 우리 은행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은행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내가 1년 동안은 이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이자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확실하지? 그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만 지켜주시면 3.5%, 4% 이율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대한민국에서 예금 1억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예금 1억을 집어넣으시면요. 은행에서 VIP 취급받습니다. 예금 1억. 대출 10억 그런 거 말고 예금 1억. 예금 1억. 근데 이게 조금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워낙 돈 많이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는 어쨌든 간에 예금 1억, 2억 나도 없어. 갖고 싶다. 예금 1억. 예금 1억. 진짜 그냥 순수하게 현금 1억. 전화해서 바로 줘 그러면서 가져와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뭘 사 먹을 수 있는 예금 1억. 뭘 사 먹든 뭐든 어쨌든 간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예금 1억. 카드로 뭐 긁어? 그거는 이제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지. 그치? 빌리는 거지. 그치? 그거 말고 그냥 예금 1억. 나 1억이 조금 필요해. 그래 알았어. 1억 뿅 계좌이체. 예금 1억. 좀 올라갔을 거야 아마 2억 정도. 3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면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VIP 취급을 받아요. VIP네? 하면서 막 뭐 수수료 할인도 해주고 막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뭐 수수료 할 때 VIP시라서 저희가 수수료를 할인해 드릴게요. 원래 은행에서 이체하게 되면 수수료가 꽤 나온다. 그래요? 우리는 막 인터넷으로 하니까 사람 상대를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은행에서 만약에 너네들이 이 2천만 원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수수료 5천 원까지도 나와. 2천만 원인데 5천 원. 5천 원. 3천 원. 뭐 서류 같은 거 사람한테 띄면은 2천 원. 막 그런 식으로 수수료 그런 식으로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 깎아주고 그래도 서비스잖아. 가가지고서는 내가 어플로 하다가 보면 애매하고 잘 안 되는 거 있는데 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님들 은행에다 그냥 한 2억 집어넣어놓고 가가지고서 일 있으면 가서 나 뭐 좀 해줘. 오셨어요. 앉으세요. 나 뭐 좀 해야 되는데 신분증 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단돈 5천 원, 2천 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억 정도가 있어. 그 3억을 가지고선 계속 무언가를 돌릴 수 있는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 자, 그래서 예금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안 빼겠습니다요. 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내가 돈을 납입해서 목돈을 만들겠습니다요.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적금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돈을 모아서 내년에 120만 원 정도가 돼버리니까 아이패드 에어 정도는 하나 살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야 내가 올해 고3이거든. 딴 거 없이 대학 들어갈 때 내 용돈으로 아이패드 프로 하나 사야 되겠어. 근데 내가 대학을 합격을 하면 엄마 프로 하면 엄마 알았어 하고서 나올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우리 엄마 눈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할 수 없지 뭐. 그럼 용돈 모아가지고선 사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월 1일 2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 예를 든 거지. 내가 어렸을 때 10% 저기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어디 있었니? 집에 전화 왔을 때니까 다이얼로 드르르르르르. 너네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월 1일 날 20만 원 적금 통장을 만들었어. 그럼 매달 1일이 되면 20만 원씩 빠져나가지. 그리고 나서 12번 빠져나간 다음 1월 1일이 되면 딱 1년이 되고 난 다음 날 은행에서 만기됐습니다. 찾아가세요. 20만 원씩 집어넣으면 240만 원에다가 이자 해가지고 한 10 얼마?
250까지도 안 갈걸? 10만 원도 안 되겠다. 245만 원? 243만 원? 그럼 3만 얼마의 이자보다는 내 용돈 240만 원이 이렇게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쓰기가 너무 아깝지. 이거 주식이라도 살까?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나서 내가 성공을 했어. 우리 엄마 눈에 맞는 대학을 갔어. 그래서 프로는 도착해 있느냐? 라고 엄마 아빠가 냉큼 대령하게 싸움나이다 하고서는 240만 원. 그와 같은 식으로 돈을 모으는 걸 적금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240만 원이 생겼어. 야, 이거 쓰기가 너무 아까워. 대학도 성공했잖아, 그치? 좋아. 그러면 나 이거 가지고 1년 후에 여행 가야겠어. 근데 그냥 통장에 넣으면 다 쓸 것 같아. 그래서 은행을 딱 가서 봤더니 은행 어플 중에서 저기 1년 맡기시면 저희가 3몇 % 드릴게요. 이자도 그지 같네. 240만 원에 3몇 %면 얼마냐? 3%면 얼마냐? 6만 원, 6, 7만 원 되는 거 아니야? 한 8만 원 정도 나오겠지, 그치? 근데 더럽게 나라에서 또 이자 가지고선 세금을 또 떼. 그래서 어쩌게 금융소득이니까. 그래서 세금 떼고 뭐 교육세 나가고 뭐 지방소득세 나가고 뭐 하고 하면 뭐 8만 얼마긴 한데 그래도 원금을 지킨다라는 생각에 은행에다가 그럼 1년 동안 예금을 좀 맡길게요. 난 여기다 돈을 더 집어넣거나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1년 동안 그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1년 후에 은행에서는 원금 그대로 보존해 주면서 이자까지 주겠지. 맞아? 네. 그래서 은행에서는 최대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을 해줘. 은행이 망해도 국가에서 해줘. 그래요? 근데 그거를 코인 혹은 주식, 오케이?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게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원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오케이? 그 위험성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항상 쪽박이냐 대박이냐를 가지고서는 승부를 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이 240만 원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1년 동안 넣어놨어. 그리고 나서 240만 원을 넣어놓고 그냥 그거는 잊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띠링 만기되었습니다. 개 그지 같은 세금은 뭐 이렇게 많이 떼. 어쨌든 간에 240만 원, 245에서 6만 원 정도가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적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야. 그래서 우리가 적금이라고 하는 녀석을 든다라고 하는 건 항상 이자 받는 기간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의 막대기로 잡을 거야. 자, 첫 번째, 매년 초에 적립을 한번 하자. 매년 초. 두 번째는 매년 말이라고 되어 있지. 매년 초라고 하는 녀석 밑에다가 괄호 열고 적금. 적립금이 적금의 준말 적금. 적금이 적립금의 준말이야? 적금. 그 다음 매년 말에다가 괄호 쳐놓고 할부. 할부는 뭐야? 돈이 나눠내는 거지. 돈을 빌리는 거야. 할부는 돈을 빌리는 거야. 자, 생각해 봐봐. 내가 지금 당장 아이패드 프로를 망했어. 대학 실패를 했어. 그래서 그래도 난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해 하고서 어떻게 해서든 한 달 동안 우겨가지고서 엄마를 데리고 왔어. 엄마 지금 돈이 없어. 그럼 할부하자, 엄마. 할부하자. 당장 250만 원이 필요해. 근데 돈이 없어. 그리고 내가 왜 너한테 지금 250만 원을 써야 돼? 재수할 때 필요할 수도 있어. 개새끼 하면서 막 그 정도에서 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딱 갔더니 F샵 매장에서 그러는 거야. 저희가 할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개월, 6개월까지는 무이자 할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50만 원이니까 우리 5개월 할부로 합시다. 맞아? 그럼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250만 원이 다 필요해?
아니야. 지금은 돈이 한 푼이 없어도 돼. 그리고 한 달 후에 얼마를 뽑아가? 50만 원을 뽑아가. 한 달 후에는 50만 원을 뽑아가. 이렇게 몇 번? 5번. 오케이? 자, 그러면 할부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250만 원을 받아야 돼. 근데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못 받지. 언제 받아? 5개월 후에 250만 원을 다 받지. 네. 할부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돈 안 주지. 나한텐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지. 그럼 할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번 거지. 할부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자기 시간을 버린 거지. 그럼 뭐가 필요해? 이자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 둘 사이의 간극을 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카드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무이자 할부. 돈의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그건 돈을 버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저기 뭐지?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도 잘 안 주고, 그치? 그래서 원래 뭐 250만 원 한 번 결제하면 뭐 이거에 몇 %만큼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뭐 상품권을 준다거나 뭐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할부 이자만 안 내도 좋다. 이게 할부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너네들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건 얘는 250만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돈을 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5개월이 필요해. 나는 5개월에 걸쳐서 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얘한테 줘. 그럼 적당한 시간에 대한 보상, 이자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 할부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만약에 내가 250만 원을 받아서 은행에 집어 넣었을 때 5개월 동안 생기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와 자, 이 사람도 50만 원씩 내잖아. 그런데 50만 원을 나중에 5개월 후에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50만 원을 넣어준다고. 그럼 넣어준 50만 원을 다시 은행에 집어넣고 50만 원을 다시 은행에 집어넣어서 생긴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서로 같으면 불만은 없겠지. 그 기준이 은행이자. 근데 가끔 이 할부 이자 같은 경우에서도 뭐냐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마다 자기네들 할부 이자율이라고 하는 녀석이 달라.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너네들한테 할부로 판매할 때 할부인 경우에는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보다 조금 높아. 오케이? 그래서 할부라고 하는 녀석을 할 때도 무이자 할부인지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서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들이 할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말 그대로 핸드폰 바꿀 때 돈 안 들고 가잖아. 이름 쓰고 못 쓰고 돈 언제부터 나가요? 네 다음 달 요금부터 나갈 거예요 하고서 웃으면서 보내주잖아. 그치? 걔네들이 기계값에다가 할부를 붙이는 게 은행 이자보다 높아. 오케이? 그래서 6에서 7% 정도야. 그럼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고 그 돈을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비교하게 되면 내가 기계값의 1%, 2% 정도를 더 챙기는 거지. 저기 아낄 수 있는 거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2%, 뭐 100만 원짜리 기계 사면 뭐 한 1, 2%니까 1, 2만 원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100만 명한테 그렇게 팔고 있다. 어마어마한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게 금융이야. 대한민국은 금융이라는 사회에서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돈을 빌리면서 돌아가는 시기야.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 대박과 쪽박이 있다라는 생각보단 가장 안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너네들이 좀 잡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자, 그래서 매년 초에 납입하는 건 적금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N년 동안 A1씩 N년 동안
R이라고 하는 이자율로 매년 초 이 막대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자. 일반적으로 1년 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1년 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이자가 4% 정도가 돼버리면 월 이자는 대충 주어진 녀석을 12로 나눈 걸 월 이자라고 얘기를 해. 물론 월 이자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하는 조금 더 복잡한 식들이 있기는 한데 내가 적금이라고 하는 녀석을 매달 납입한다라고 하면 그 월 이자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1년 이자율이라고 하는 녀석을 12로 나눈 근사치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기간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 막대기의 역할은 이자를 한 번 받게 되는 막대기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N년 동안 혹은 N번 납부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막대기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첫 번째 해에 A라는 금액을, 스몰 a라고 쓰자. A라는 금액을 납입했어. 두 번째 기간이 돌아왔을 때 A라는 금액을 납입했어. 세 번째 기간이 돌아왔을 때 A라는 금액을 납입했어. 그리고 마지막 A라는 금액을 납입했어. 나는 A라는 금액을 몇 번 납입했을까? N번. N번이지. N년 동안 납입하기로 했으면 N번을 내야지. 오케이? 헷갈리지 마. 횟수. 자, 그럼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은 은행 안에서 복사? 복사 좋지. 돈 복사가 제일 좋아. 돈 복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 돈이 막 복사됐으면 좋겠어. 이자라고 하는 녀석이 늘어나겠지. 네. 그 이자라고 하는 녀석이 한 번 기간이 지날 때마다 1 더하기 R이 곱해지는 이자 계산법을 뭐라고 한다고? 복리.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기간에 A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두 번째 기간을 집어넣고 나서 세 번째 기간이 됐을 때 얘는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 돼버릴 거고, 얘는 A의 1 더하기 R이라는 녀석이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 내가 N번째에 A라는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럼 맨 마지막에 납입한 금액은 이자를 몇 번 받아? 한 번밖에 못 받지.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건 한 번밖에 못 받지. 그치? 그럼 맨 처음에 집어넣었던 녀석은 내가 돈을 찾을 때 이자를 몇 번 받았을까? N번 받았지. 왜냐면 막대기가 N개 있어. 그런데 N개 있는 막대기에 처음에 집어넣은 돈들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를 N번 받고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은 한 번 받는다. 자, 2026년 1월 1일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면 만기일은 2027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쵸? 내가 12월 31일까지 1년을 꽉 채우고 그 다음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12월 1일에 집어넣은 돈은 2027년 1월 1일에 찾는다는 거지. 맞아? 왜? 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받으려고. 그럼 우리는 이 설정으로 N년 동안 모은 돈은 첫 번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라는 녀석을 첫 번째 항으로 하고, 공비는 1 더하기 R이 공비로 나타나는 몇 개? N개. 그래서 원리합계 S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은
1 더하기 r을 공비로 하고 첫 번째 항이 1 더하기 r 그 다음 1 더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타나는 게 매년 초에 납입하는 적금의 원리 합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가능한 한 막대기 n개 그리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할부는 5개월 차가 됐어. 엄마가 50만 원을 딱 냈어. 끝났다, 쌍. 끝이지. 한 달 후에 뭐 더 내세요라고 하는 거 날라오면 전화하지. 뭔 소리세요? 지난달에 할부 끝났는데? 오케이? 자, 적금은 납입했어. 드디어 완료! 하고 나서 한 달 더 기다려야 돼. 그치? 왜?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 이자 받아 먹으려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매년 말 똑같이 A1씩 N년 동안 아래 이율로 복리로 계산을 할 거야. 그럼 매년 말에 납입해서 모으는 녀석은 이때 A라는 금액을 집어넣는다는 거잖아. 그럼 매년 초에 집어넣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이자를 한 번 덜 받죠. 그래서 얘는 매년 초 그 다음 우리가 A의 1 더하기 R의 N-1제곱 얘는 A라는 녀석을 집어넣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럼 이쪽에 나타나는 녀석은 뭐냐면 매년 말에 적립한 원리 합계의 총합이야. 그럼 차이점은 첫 번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에서 뭘로 바뀌어? A로 바뀌어. 항의 개수는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 매년 초하고 매년 말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만들어지는 원리 합계는 적금은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 넣고 한 달 더 기다려야 돼. 이제 한 번만 더 받자. 좀만 더 참아. 할부는 땡. 뭔 차이만 생겨? 있느냐 없느냐만 생겨. 그래서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있는 식에서 달라지는 것. 첫 번째 항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177쪽에 개념 61번 두 번째 괄호에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에서 첫 번째 항 1번 동그라미에서 A의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녀석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두 번째 매년 말에 적립할 때 S는 A라고 하는 첫 번째 항 A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자, 20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연이율이 2%이고 자, 연이율이 2% 이때 R이라고 하는 녀석을 뭘로 나타내면 될까? 100분의 2 실수로 나타내세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이 100분의 2로 주어져 있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동그라미 A1씩 5년 동안 적립할 때 항의 개수 몇 개? 5개. 5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A1씩 매년 초죠. 그럼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0.02겠네? 맞아요? 공비는 1 더하기 0.02에서 1 빼면 되겠네? 그리고 1.02의 몇 제곱? 5제곱. 이게 얼마래? A로 나타내야 되는구나. 그럼 밑에 0.02분의 자, A 곱하기 1.02
얘들아 1.02의 5제곱 얼마로 나타나 있니? 1.1이요. 1.1, 1.1에서 1 빼면 0.1이요. 0.1. 그럼 동그라미 51, 5.1, A 끝. 22번 연이율 2%. 빈칸은 니네들이 채워봐이.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 동그라미 A1씩 5년 동안 적립할 때 5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 자, 매년 말에 모은다라고 하면 자, 이 식에서 비교할 거야. 첫 번째 항이 뭐가 돼? 매년 말 A 할부 A야. 똑같죠? 똑같죠? 맞아? 그래서 매년 초, 매년 말. 근데 대부분 다 매년 말로 나타나게 될 거고 주어진 녀석에서는 애매한 문제를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막대기 그려서 문제 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등비 수열로 만들어지는 제일 중요한 거 이 마지막이야. 매년 초 A의 1 플러스 R을 첫 번째 항으로 한다. 매년 말 A를 첫 번째 항으로 한다. 근데 대부분 다 이 상황이야. 항의 개수 N개, 공비 1 플러스 R, 나머지는 공통.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오케이? 요즘은 잘 안 나오고 가끔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에서 빼기도 해.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콩과 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 그냥 제 나름대로의 나 어렸을 때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남한테 돈을 빌리고자 할 때 겁 좀 내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수업 내용을 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니들은 월요일까지 181쪽까지 풀어오시면 돼. 맘만 먹으면 화요일까지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일단 숙제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다글다글 갈구는 시간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내용 정리는 화요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일단 수열은 좀 할 얘기는 다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 푸는 것들이 조금 되게 원리 원칙적으로 그냥 근본적으로 가고 있기는 해. 알았지? 이거 얘네들이 조금 변형되면 재밌는 문제들이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자 181쪽까지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 정리해와.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년 말일 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 여기까지 매년 끝. 매년 초마다 그 이자를 받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하나 빼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매년 말에 적립하는 느낌은 할부라는 느낌하고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할부 안 해봤지? 근데 안 해봐.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야. 근데 뭐든지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안 내셔도 돼요라고 하면 이것들이 내가 돈을 빌리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가 돈을 빌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는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된다? 이자를 줘야 된다. 세상에 공짜로 나한테 그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빌려주고 이자 챙겨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이. 오케이?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자 얼마 드릴게. 했다.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살아갑시다. 또 궁금한 거?